요즘 중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핵심 구조가 붕괴 단계에 들어갔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붕괴, 그 중에서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붕괴 신호,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 경제를 끌고 온 대표적인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기업 투자, 지방정부 재정, 국민 소비, 은행 대출, 모든 게 부동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 그 핵심 축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먼저 베이징입니다. 한때 여기 산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지위를 증명한다던 사환 지역 아파트. 최고가 시절에는 1제곱미터당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평당 약 6,200만 원에 거래되곤 했는데요. 다시 말해 30평대 아파트가 보통 18억에서 20억 원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히 반토막이 났고 그런데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오양고 아시안게임촌 인근, 과거에는 중산층 이상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곳에서 지금 1제곱미터당 2만 6천 위안, 우리 돈으로 평당 약 1,600만, 1,7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환이라는 말 좀 낯설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베이징은 시내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순환도로가 층층이 둘러져 있는 구조예요. 안쪽부터 2환, 3환, 4환, 5환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습니다. 공식적으로 1환이라는 표기는 없는데요. 대신 자금성 주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사는 권력 중심 구역을 암묵적으로 1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4환 안쪽에 산다고 하면 저 사람은 베이징에서도 꽤 좋은 집에 사는구나 라고 이해됩니다. 말 그대로 상류층 거주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 4환 지역의 집값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단순히 한 동네의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심장부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베이징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파급되는 거죠. 5환 밖으로 나가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1제곱미터당 2만 위안 하던 곳이 6천 위안, 약 120만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반의 반토막인데요. 거래는 거의 멈췄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더 떨어지면 사지 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겁니다. 베이징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건 전국으로 충격이 확산된다는 뜻입니다. 선전은 더 심한데요. 과거 중국 부의 심장, 테크 기업들의 수도였던 선전 난산 지역, 1제곱미터당 12만 8천 위안 하던 아파트가 지금 3만 8천 위안에 거래됩니다. 70% 폭락이죠. 많은 주민이 차익은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조정이 아니라 붕괴입니다. 상하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심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빠졌고 심지어 85만 내지 88만 위안, 우리 돈 1억 6천만, 1억 7천만 선의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업 감원, 임금 삭감, 대출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파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택시장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상하이 오피스 시장은 지금 중환자실 상태입니다. 국제부동산 서비스사 쿠시먼의 웨이크필드와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상하이 A급 오피스 공급이 1,781만 제곱미터, 약 540만 평입니다. 축구장 25만 개가 들어갈 정도의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 순흡수 면적은 1%도 안 됩니다. 순흡수 면적은 오피스 건물에 새로 들어온 회사 면적에서 나간 회사 면적을 뺀 값이에요. 여기다 공실률 21%, 임대료는 4년 만에 최저가로 떨어졌고요.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속도라면 기존 재고를 소진하는데 100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계약하려면 줄을 서야 했던 중심 업무지구 건물들이 지금은 세입자를 찾아도 없습니다. 전국 80개 주요 상권 중 64개의 임대료가 하락했는데요. 상업, 사무, 거주, 부동산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의 경제 블로거 웨이후라는 사람이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일선 도시의 상황이 바람촉이라면 지방 도시 상업 부동산은 이미 말기 단계다. 사람들은 소비할 여력이 줄었고 기업들은 투자할 힘이 없고 그런데도 부동산 공급은 멈추지 않아서 투기, 거품이 그대로 쌓여 있다는 거죠. 자,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이 붕괴하고 있고 서구 국가들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내에서의 경제 순환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주목할 점은 그 모든 조치가 실패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공세를 취하고 있죠. 관세 부과로 위협하고 자원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최근 중국에선 부동산 붕괴, 경매 급증, 은행 직매물 폭증, 이 세 가지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의 초기 징후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 사태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대출 연체 사태가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데요. 중국은행 산하연구기관이 공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금 3.7%입니다. 3년 전 1.6%에서 2배 이상 폭등한 수치죠.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5%를 넘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 900가구가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면 그중 약 45가구가 상환을 중단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중단되면 아파트는 법원 경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실제 압류 위험 가구는 얼마나 될까요? 금융 분석가들의 계산을 종합하면 최소 197만 가구가 이미 채무 불이행자로 추산됐고, 여기에 상환 유예 협상을 진행 중인 200만 가구, 그리고 이미 법원 경매에 들어간 200만 채의 물량을 더하면 총 600만 가구가 압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600만 가구 상상이 되시나요? 이 정도면 중국 전체 주거시장에 도미노 붕괴가 올 수 있는 규모입니다. 중국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감정가의 70%에서 시작해 두 번째 경매에서는 50%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은행의 손실도 막대합니다. 압류 절차에는 평균 1년 반에서 2년가량 소요되는 데다 감정가 경매 절차 등으로 주택가격의 5 내지 8%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죠. 여기에 시세 하락분까지 더해지면 결국 은행이 회수하는 금액은 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은행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체율 3.7%라는 민감 수치가 조용히 삭제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중국 당국이 부동산 부실 지표를 고의로 숨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두 번째 흐름은 국유기업이 보유한 아파트를 대량 매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변화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이 가진 부동산은 항상 안전자산, 미래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푸저우, 베이징, 광저우, 산둥,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지방 국유자산 운영사들이 수백 채씩 아파트를 공매에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푸저우시에서는 51가구를 시세보다 30 내지 40% 싸게 내놨고, 또 다른 국유기업은 302가구를 통째로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의 국유기업 테넌그룹은 111가구, 총 676억 원 규모를 매물로 등록했고요.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은 하나입니다. 자금이 막혔다. 생존을 위해 재고를 털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거의 자산 가치 상승 국면에서 원금 보전, 현금화 단계로 전환됐고, 지방 공기업의 자금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지방 정부 부채는 폭발하고 LGFB라고 하는 지방정부 금융 플랫폼도 부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유기업도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버틸 수 없죠. 중국 내부 매체인 페이펑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집을 파는 주체는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 지방 국유기업과 지방정부다. 이건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중국 전체 지방 재정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은행까지 부동산 직접 판매에 나섰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징후는 바로 은행들의 직접 매각 폭증입니다. 중국 주요 은행들이 최근 법원 경매 절차를 생략하고 부실 부동산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들 매물은 대부분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 절차를 거쳐 은행이 회수한 주택들입니다. 원래 중국에서 대출 상환이 중단된 집은 은행이 법원에 넘기고 경매 절차를 거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이 법원을 생략하고 직접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한 경매 절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직매를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부실 자산을 신속히 정리해 회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은행의 목표는 생존을 위해 현금을 회수하는 것인데 법원 경매는 최소 1년 이상 걸리니까 직접 할인해서라도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에 따르면 은행 직매물은 시세 대비 30% 할인은 기본이고 50%, 심지어 70%까지 할인된 매물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얼빈에서는 53평 아파트가 31만 5천 위안, 우리 돈으로 6,530만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1제곱미터당 겨우 1,800위안, 같은 단지 최저 시세의 절반 이하였죠. 중개업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거래가 안 된다. 중개업자 한 명이 수백 채 매물을 들고 있지만 한 달에 판매되는 건 한 채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중국 5대 은행 모두 직매물 시장에 뛰어들었고 지방은행들은 수천 건씩 매물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더는 보유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처분하는 셈인데요. 은행이 나서지 않으면 시장이 붕괴하고 결국 중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매물은 시장 전체 가격을 무너뜨리는 역할도 합니다. 시세 50%, 30%짜리 물건이 등장하면 나머지 아파트들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미 일부 도시는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매 물량이 폭증하면서 부실 채권이 빠르게 증가해 금융 시스템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러한 매물의 상당수가 대출자의 상환 포기와 신용 불량 등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대출 연체가 2배로 급증하고 600만 가구가 압류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방정부, 국유기업까지 집을 팔아 현금 확보에 나섰고 은행까지 직접 매각에 나섰지만 경매 폭증과 거래 절벽에 부닥친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은 부채 붕괴, 부동산 붕괴, 금융 붕괴로 이어지는 붕괴 3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GDP의 25 내지 30%가 부동산과 직결돼 있고 대출의 60%가 부동산 담보로 묶여 있습니다. 이 핵심 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건 중국 경제 전체의 기초 체력 자체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축소, 가격 하락, 거래 절벽은 장기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흐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추적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보이차 시장이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황제의 차, 마시는 골동품으로 불리며 수억 원을 호가하던 프리미엄 차 한 병이 이제는 5분의 1 가격으로 폭락하면서 시장은 얼어붙었고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이차는 중국 윈난성 푸얼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발효차인데요. 중국어로는 푸얼차라고 부릅니다. 와인처럼 숙성될수록 맛과 향이 깊어지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덕분에 단순한 차를 넘어 하나의 자산, 심지어는 투기 수단으로까지 여겨졌는데요. 중국 중산층 사이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에 이어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차 생산업체인 다이의 대표 제품인 현원 시리즈 보이차는 2017년까지만 해도 15kg 한 묶음에 7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2021년에는 약 3억 6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경기 침체 장기화로 투기 거품이 꺼지면서 80% 가까이 급락해 현재는 7천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가격 붕괴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보이차에 몰렸던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건데요. 최고 가격이 1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던 천우 공작이라는 제품은 현재 2천만 원대로 내려왔고 고산 운상, 빈과록, 금색 운상 같은 프리미엄 제품들도 일제히 80% 이상 하락했습니다. 3,500만 원 하던 고산 운상 제품이 450만 원에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가격 폭락은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보이차 1호 상장사로 불린 란창고차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실적이 곤두박질치며 상장 2년 만에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둥성 둥관에서만 차 판매점 623곳이 문을 닫았고 개인 수집가 6만 8천 명이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는데요.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차들이 쌓여 있고 보관료도 내지 못해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는 차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를 수집하고 투자했던 사람들, 차값이 오른다는 말만 믿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집가인 리모 씨는 2018년에 집 2채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고급 보이차 50병을 매입했는데요. 한 병에 1,500만 원 넘게 주고 샀지만 지금 시세는 200만 원 수준입니다. 7억 원 넘게 손해를 본 데다 매달 8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전 재산을 탕진했고 13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같이 투자한 동료들은 이미 도망갔거나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락의 원인을 중국 경제 전반의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과 공급 과잉에서 찾았습니다. 한 예로 둥간 지역 민간 창고에 보관된 보이차 재고는 30만 톤가량인데요. 개당 357g짜리 병 단위로 환산하면 8억 4천만 편에 달합니다. 이건 더 이상 차를 생산하지 않아도 중국인들이 30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보이차는 공산당 고위 간부나 부유층 사이에서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소비되며 가격이 계속 치솟았지만 중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파산과 부채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중국 중산층의 자산 증식 신화가 부동산에 이어 대체 자산 시장에서도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단순한 투기 실패를 넘어 중국 자산 시장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에서 찻잎 한 장이 금 1g으로 불릴 만큼 고가를 자랑했던 보이차가 이젠 창고에 쌓여 팔리지 않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면서 중국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붕괴가 거품 붕괴뿐만 아니라 실속을 따지는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정부 규제와 산업 구조적 한계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